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주어져 있고 이진 검색이죠. 바이너리 서치 방법으로 C를 찾고자 할 때 키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떤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C를 찾을 때 이 키의 순서가 어떻게 비교되어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죠. 자료가. 보통 키 값이 아니고 순서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 검색은. 자료가 하나 있는 것만 했잖아. 그죠? 두 개의 자료가 있는 거. 어떻게 비교하나 보죠. 전체가 일단 정렬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하고 몇 번째? 일곱 번째 하고 비교를 해요. 두 개를 처음 하고 나중에는 그래서 더 뭐 얼마입니까? 2분의 8이니까 4죠. 네 번째 하고 비교하는 거야. 요거. 그죠? D하고 비교해 봤더니 찾고자 하는 C는 D보다 커 작어. 작죠. 그러니까 이쪽은 버립니다. 그죠? 이쪽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중간에 D를 비교해 봤더니 이게 D야. 8과 D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C니까 C가 더 작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하나 땡겨줍니다. 그래서 1 플러스 3. 다시 첫 번째 1 플러스 3을 2로 나눠. 그럼 2하고 4니까 2죠. 그렇죠? 1 플러스 3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도 4죠, 4. 4. 그럼 뭐야? B잖아. C보다는 이 크잖아. C가 더 크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뒤쪽. 내가 C꼴을 찾는데 요걸 봤더니 B야, B. C는 B보다 크니까 이제 얘를 땡겨와.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얼로 와요. 여기에서 하나 더 더한 이거가 들어오겠죠? 3 플러스 3. B로 나누니까 2분의 6에서 3. 세 번째 딱 비교하니까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나왔네. 그러니까 7하고 C가 결정이 됐죠. 자, 이렇게 비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알파벳만 생각을 해봐요. 알파벳만. 이 키는 나중에 찾자 이거죠. 키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키 순서예요. 얘네들의 순서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지 말아보자. 헷갈리니까. 그러면 전체가 1, 2, 3, 4, 5, 6, 7이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7을 2로 나누면 역시 2분의 8이니까 4잖아. 네 번째죠. 이걸 찾는 거야. 근데 D는 C보다 크니까 앞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보다 하나 뺀 값. 여기로 오잖아. 그래서 1 플러스 3. 1 플러스 3을 2로 나눠서 2분의 4가 돼서 2가 되잖아. 얘는 여기죠. 요거 비교해봤더니 어떻게 B잖아. B. 내가 찾고자 하는 게 C니까 C가 더 크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에서 하나 증가해서 3 플러스 3. 2로 나누면 2분의 6. 그래서 3. 그래서 비로소 C를 찾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비었으니까. 그렇죠. 3이라는 건 여기 위치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서 찾아가는데 물어본 거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해당되는 키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4일 때 키가 8이죠. 2일 때 키가 뭐야? 7이죠. 4죠, 4. 그렇죠? 그 다음에 3일 때 키가 얼마예요? 7이잖아요. 그래서 8, 4, 7을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죠. 인터럽트 서비스가 진행되면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어떤 특정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중단시키는데 중단을 왜 하는 겁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오류가 났다. 인터럽트 발생해요.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동시에 걸게 되면 공유 위반이 된다고요. 공유 위반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원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상호 배제라는 거 있잖아. 위험지구. 프린트라고 하는 위험지구가 있다면 동시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 하나가 인터럽트 걸려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동시에 인터럽트 걸려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럽트를 봉쇄시키는 것도 하나의 상호 배제 개념이니까 하나의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는 절대 동일한 인터럽트가 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존재하는데 인터럽트 확인 레지스터, 다른 말로 뭐 플래그 레지스터 이렇게 그래. 플래그라는 건 어떻게 돼? 깃발이죠, 깃발. 깃발. 우리가 왜 육상 경기 막 하다가 넓이뛰기나 높이뛰기 할 때 딱 디딤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밟으면 가만히 있지만 만약에 이상하게 옷 잘못 밟았다면 신호를 줘서 잘못 밟았다 인식을 시키는 것처럼 깃발 신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깃발은 0 아니면 1이면 되잖아. 그죠? 비트 하나면 되잖아.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그죠? 네. 그래서 요 1이라는 값은 허용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럽트 금지. 요거를 보통 우리가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IENT라고도 하고요.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라는 변수를 쓰게 돼요. 동일해요. 자, 그러니까 0이 바로 뭐다? 잘못됐다. 금지. 더 이상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발생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돼서 인터럽트 루틴을 붕괴할 때 이 값을 뭘로 해줘야 돼요? 0 값으로 해줘야만 0 값으로 해줘야지만 다시 또 인터럽트가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야. 인터럽트 끝나면 다시 뭘로 바꿔놔요? 허용할 수 있도록 1을 받아. 그러니까 아무런 일 없이 진행이 되면 인터럽트 요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값은 1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잽싸게 이걸 0으로 만들어 놓고 딴 놈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열쇠를 잠궈 놓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자, 인터럽트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다른 인터를 금지시켜야 상호 배제 위반이 안 된다고. 이때 병렬시간 플래그 요거죠. 요건 무슨 값이냐? 0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야. 0 값을. 1 값은 허용하는 거죠. VAD는 뭐냐면 벡터 테이블이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여기가 만약에 102번지야. 103번지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인터럽트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CPU에 있는 PC가 어디 갖고 있어? 103을 갖고 있겠죠. 얘를 스택 포인트에다 103을 집어넣고 분기를 해야 되잖아. 여기가 45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C를 뭘로 바꿔? 457로 바꿔야 얘가 457 번지에서 명령을 가지러 오겠죠. 다 수행하고 끝나면 다시 103을 여기다 놓아줌으로써 그 다음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요 457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인터럽트 루틴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진행돼야 할 요 457 같은 형태를 우리가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1과 0은 의미가 없어. 1과 0을 왜 집어넣어? 번지인데, 명령어 번지인데, 플래그 값의 1로 이건 절대 의미가 없어. 자, 책에 있는 거 보죠. 스택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켜서 인터럽트 발생한 요 부분을 채워 집어넣죠. 스택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면 현재 이쪽에다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하나 증가시켜서.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메모리 스택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이거를 더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요걸 하나 증가시킨 게 1번.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2번.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어떻게 돼? 허용 상태죠. 그래서 이제 벡터 테이블로 진행을 했어. 진행을 할 때는 절대 인터럽트를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인터럽트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플래그나 R 레지스터를 0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인터럽트가 끝났다는 얘기는 다시 어디로 간다? 패치 사이클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실행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이렇게 있다면 FR은 어떻게 됩니까? 00, 01, 10, 11이잖아. 그러니까 11 상태가 됐다고. 인터럽트가 돼서. 그럼 다시 이걸 수행하려면 F하고 R을 0인 것으로 처리해줘야 해당되는 명령을 가져오는 패치 사이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0을 치고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두 번째가 됩니다. 페이지 기억장치 할당 기법에서 한 페이지의 크기가 512바이트래요. 이 한 크기가 얼마? 512바이트. 여기가 0번지면 여기가 511이겠죠? 그죠? 512바이트니까. 페이지 번호가 0부터 출발해. 0부터 1부터 2부터 출발한다면 1224번지는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그럼 여기가 여기는 얼마일까요? 512부터 512에다 511을 더하니까 1024인데 맨 끝에가 1023이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히 512기가 되니까 다 512기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1024에서 다서 1024, 512를 더하면 2536인데 하나 오니까 여기가 2536이 되겠죠. 35 맞나? 2535 쭉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 위치한 얼마? 1024는 이점 될 거 아니야, 이쯤. 그죠? 그러니까 1224는 1200 여기잖아요. 1024를 빼니까 200이네, 200. 아, 여기가 200만큼 떨어진 거네. 그러면 실제 가상 주소는 이 페이지에서 200번지 떨어진, 옵셋거리가 200 정도 떨어진 곳이다. 변이. 그러니까 페이지가 200만큼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숫자만 잘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0, 1, 2예요. 1, 2, 3이 아니고 자, 논리 마이크로 동작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논리 마이크로 동작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일 거죠. and or나 다시 말해서 컴퓨터의 연산자가 아닌 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마스킹 동작은 뭐예요? 10, 10, 11, 00이다. 내가 요걸 다 뭘로 만들어 놓고 싶어?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00, 00, 여기 11, 11을 and 연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다 0이 될 것이고 결과가 여기는 그대로 유지하죠. 요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마스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야? 마스킹. 그러니까 0으로 딱 그 대응되는 비트를 0으로 만들어 놓고 AND 연산해버리면 그 대응되는, 0에 대응되는 비트들은 다 0으로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 셀렉티브 셋은 10, 10, 11, 00. 얘를 다 1로 만들고 싶어. 11, 11. 그 다음에 여기는 00, 00. 요걸 5와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게 select set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1이죠. 1이죠. 1, 1이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죠? 5화였을 때는. 그러니까 1로 딱 지적한 곳은, 이거 화살표로 생각을 해봐요. 1로 지난 건 다 1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5화입니다. 이것을 select set이죠. 우리가 연산자 있죠? AND 연산자, 5화 연산자. 이건 논리 마이크로 동작, 이것도 논리 마이크로 동작이에요. 세 번째 거는 selective supple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부분은 다 뭘로 바꿔라? 0으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supplement라고 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거죠. 아예 없는 거고요. 요거 clear라는 게 있습니다. complement는 보수고. 그러니까 supplement라는 동작은 없고 set clear, selective clear라는 게 있다.
일행되는 대응 비트는 1로, 그 다음에 0에 대응 비트는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1010, 1100이야. 그러면 내가 111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1에 대응되는 비트는 뭘로? 다 0으로 바꿔라. 이거 어떻게 되면 반대 개념이죠? 그렇지 않은 건 다 뭘로? 0에 해당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죠? 이거 역시 뭐야? 연산자가 없는 겁니다. 얘도 우리는 뭐야? AND OR처럼 연산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셀렉티브 컴플리먼트는 보수잖아요. 1에 대응되는 비트가 여기 1111이다. 0000이다. 1에 대응되는 비트가 0이면 1로 바꾸고, 1에 대응되면 0이면 1로 바꾸고, 1에 대응되면 1이면 0으로 바꾸고. 보수를 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로 세팅한 곳에 이 비트를 뭘로 바꿔라? 뒤집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컴플리먼트 보수기가 있잖아요. 보수기 음수 표현할 때가 아니야. 음수 계산할 때 가장 좋은 그런 회로기. 오아 게이트 있죠? 앤드 게이트 있죠? 실제로 논리의 연산자다. 그러나 셀렉트 클리어나 서플리먼트는 동작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 논리 연산자에 사용하지 않는다. 답은 세 번째가 됩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옳게 짝지어진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 구체적 연산이 뭐예요? 자, 클래스 A, 인티저 A, B, 서브 1, 프로그램, 서브 2, 프로그램. 이것이 클래스로 정의한 거죠. 이게 바로 멤버 변수죠. 속성. 이게 메소드잖아요. 변수,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연산, 함수, 동작 이런 것들이 바로 메소드죠. 그런데 지금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는 내가 클래스 A라는 변수 X를 하나 선언하면 요거와 똑같은 것이 메모리에 잡히고 X, 객체 변수 X가 이쪽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서브 2 이렇게 해주면 요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 이거야. 요것이 메소드잖아. 메소드. 하나의 생에 유사한 객체들 묶고 산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건 뭐다? 그게 클래스잖아요. 클래스. 그러니까 뭐 상위 추상화 개념에서는 사람, 원숭이, 개 얘네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이라고 하는 객체로 선언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것이 뭐야? 클래스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